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영화 평론가이신 만큼 정말로 많은 영화들을 보셨을 텐데 원더풀 라이프가 유독 내 인생의 영화로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떤 영화를 이제 내 인생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영화가 진짜 내 인생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받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이 영화가 결국은 당신 인생에서 하나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항상 곱씹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썬댄스 영화제라는 데서 처음 봤는데요. 그때 보았을 때 폭설 같은 게 내려서 차도 못 다닐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극장 안에서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를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기도 하죠. 네. 영화를 도대체 몇 편이나 보셨어요? 처음부터 세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추산을 해보면 대략 8,000편에서 10,000편 정도. 그 8,000편에서 10,000편 정도 영화를 다 기억하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때로는 제가 리뷰를 쓴 영화조차 본 걸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 네. 하기사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많은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는 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라는 영화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대사를 가진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지금 뭐 생각을 한다면 약간 엉뚱한 대사를 고르고 싶은데요. 살인의 추억을 다들 아마 좋아하실 텐데 그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박해일 씨가 용의자인지 아닌지를 최후의 순간에 얼굴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모르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럴 때 밥을 먹고 다니냐는 연민일 수도 있고 혹은 화가 나니까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놈이 밥은 먹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 영화의 어떤 극 중에 박두만이라는 형사, 송강호 씨의 어떤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좋은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 인생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인생의 영화를 199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터미네이터 2입니다. 심판의 날. 왜 그러세요,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반응들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액체 로봇. 야,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까라는 그런 상상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마지막 대사. I'll be back. 이게 또 저의 또 기억에 남는 대사입니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또 태화 씨도 뭔가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데서요. 친구끼리 미안한 건 없다. 농담이고요. 친구 나오셨어요. 네. 요 근래 본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인생이란 모두가 다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라는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 나온 여자 주인공도 제 이상형이라서 더 좋아하는데 그 어바웃 타임을 쓴 작가가 그런 의도나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좀 더 챙기고 자기를 좀 더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자기를 좀 더 존중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내 주변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도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네. 이동진 작가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셨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또 저도 그 여자 주연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랑 취향이 통하시는 걸로. 네. 연적이시네. 연적이시네. 저도 뭐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Please don't be lose humor라는 대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각박한 사회에서도
작게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세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대희 씨는 어떤 영화의 어떤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연극영화학도로서 졸업은 못했습니다. 졸업은 못했습니다. 예. 1991년도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예, 거기서 후반부에 동료 소방대원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손을 잡고 이렇게 버티거든요. 근데 그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 동료가 밑에서 Let me go. 날 그냥 가게 놔둬. 같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근데 그때 하는 대사인데 You go, we go.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네. 뜨거운 어떤 그런 동료애가 느껴지는 대사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고 네.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아직까지도 저희 회사 회식을 하면 1차가 끝나고 항상 빠지는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다 같이 외칩니다. You go, we go. 예. 그럼 다 같이 2차를 가더라고요. 91년 이후에 본 영화는 뭐가 있나요? 91년 이후에 본 영화 많죠.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게 200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유감스러운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중심채수 김상중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인데 네, 유감스럽게 됐죠. 네. 저는 굿윌 헌팅에서 나오는 그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그 한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주변에 좀 걱정이 많거나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냥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라는 거 딱 위로를 해줬을 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이제 영화 평론가로서 좀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굉장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편인데요. 한국계 영화인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아주 깊게 파헤치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송강호 씨가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송강호라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와의 인터뷰, 송강호 씨의 연기에 대한 그의 모든 영화를 다 리뷰하면서 쓰고 싶은 책, 혹은 박찬욱 같은 위대한 감독이 있다면 그 박찬욱 감독은 지금도 영화를 너무 많이 찍어서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박찬욱의 영화 세계를 쭉 정리하는 그런 평론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책을 읽을까라고 이제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강연은 어떤 겁니까? 제 원래 직업이 영화 평론가라서 오늘은 영화 어떻게 볼까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면 이제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겠군요. 강연을 뭐 한두 시간짜리를 듣는다고 영화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다만 평생 영화를 제가 많이 본 건 사실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평론가로 활동해 왔으니까 그래도 이런 방식을 따르면 조금이라도 더 영화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팁들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동진 작가의 영화 어떻게 볼까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극장에도 자주 가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심야 시간 같은 데 가시나요? 아니면 낮에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 날을 잡아가지고요. 예, 첫 회서부터 뭐 이렇게 몇 회까지 해서 하루에 막 다 몇어 편씩 예, 하루에 한 3-4편씩 이렇게 몰아보는 네. 예, 그런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그러면 집에서도 많이 보시게 되지요.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전 직업상 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가끔 보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관람 방식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태화 씨의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혹은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단 극장에서 보는 게 왜 좋으냐? 기본적으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가장 잘 보이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부분들은 극장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음향 시설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홈시어터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극장에서 보는 그런 음질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영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적인 얘기로 하나만 들면 영화 역사상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데이빗 린이 만든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영화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가 원래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데이빗 린이라는 감독이 이집트 사람인 오마 샤리프를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알리 왕자라는 배역을 줬는데 어떤 인물이 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그걸 보시게 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이 있습니다. 피터 오틀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서 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쳐다보면 화면 저 한쪽에서 정말 요만한 점으로 낙타를 탄 채 오마 샤리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데이빗 린이 어떻게 찍었냐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중간에 컷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내려오자마자 총질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리라는 그 극중 인물의 등장 방식, 심지어는 오마 샤리프라는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배우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데이빗 린은 그랬을까? 당연히 극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시설에서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이 다가올 때 그 인물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적인 예를 들었는데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 역사상 최초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파리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어떤 카페였는데 그랑 카페라는 곳에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처음 상영한 게 영화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류미에르라는 극장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 시설에서 최초의 관객들에게 영화라는 걸 상영합니다.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는 영화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프랑을 받은 상태에서 35명의 관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영화를 상영했죠. 최초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 저 뒤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호스가 있는데 물 뿌리는 정원사의 호스 중간을 소년이 밟습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죠? 그렇게 보는 순간 물이 나와서 물벼락을 쓰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쨌건 이런 장면들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것. 이것 자체가 최초의 영화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영화 100주년을 기념을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만든 기계입니다. 에디슨은 이제 발명 천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 화면 속 흑백 사진 속에서 기기들이 하나씩 있고 그 기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마가 둥그니까 거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키네토스코프를 안에 보면 안에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건데 여기서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는 어떤 거였냐면 코수염이 난 남자가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재채기 하는 건데 역시 또 코믹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당시에 저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찍은 건데 손님이 들어가죠. 그 당시에 25센트였습니다. 25센트를 내고 들어가서 기계 앞에 씁니다. 그럼 다음 눈을 대고 보죠. 영화는 짧습니다. 하나에 1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짧은 영화를 5편을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아까 봤던 것보다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화의 최초 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답은 뭔가 하면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에디슨의 경우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디오방입니다. 비디오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영사해서 스크린의 막에다가 그 영사를 투사해서 그것을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가서 보게 되면 다 제각각 자기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그랑 카페에서 있었던 경우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영화를 기차가 도착하는 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이 에디슨의 사례가 아니라 류미에르의 사례를 영화의 최초의 역사로 기억한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화는 극장에서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영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영화를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100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보통 텔레비전 사이즈는 이 화면을 가로대 세로대 가로의 비율을 보통 1대 1.33, 이게 3대 4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33대 1이 기본 규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1.85대 1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스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펙터클한 방식으로 또 하는 영화들이 있죠. 이런 영화는 2.35대 1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이제 스코프, 시네마스코프 영화라고 얘기를 흔히 하죠. 이 세 가지 비율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화를 주말의 명화에서 TV에서 한번 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2.35대 1로 찍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를 TV에서 한번 본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걸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영화의 일부분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인 영화는 두 사람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뷰티 기억이 나실 텐데,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긴 화면 속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부부가 얼마나 냉랭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테이블 끝쪽에서 밥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밥 먹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탁만 나옵니다. 식탁만 나오는 상황에서 말소리만 들리겠죠. 그러면 아, 이건 보이스오버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비행기를 타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평론가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면 비율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렸고요.